안녕하세요. 코인서치입니다. 현재 많이들 힘드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시장의 반응이 어지러워서인데요. 오늘은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뭘 눈여겨봐야 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의 청문회 증언이 있었죠. 제롬 파월 의장은 청문회에서 관세와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면서요. 현재 경제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딱 좋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우리 경제가 꽤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재확인하기도 했고요. 또 그는 정책 억제력을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많이 줄이면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밑에 좀 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 발언들만 놓고 봤을 때는 유동성이 필요한 비트코인 시장에 그렇게 좋은 발언들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금리 인하가 조금 앞당겨지고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때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더 활기를 띠는 법이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정도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랑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를 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말했기 때문인데요. 국내 철강 기업의 오아시스 같던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원래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말 맞다나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면 미국산보다 비싸지게 되고 이는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서 국내 철강 기업들의 실정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산업 중 하나인 철강 산업이 좀 휘청거린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가 계속 이런 기조로 세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오를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고 안전자산에만 치중하게 되겠죠. 하루빨리 이 관세 전쟁들이 끝나고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기에 놓이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도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해 보였던 파월 의장 청문회 연설 좀 섭섭하게 끝이 났죠. 또 하나의 메인 이벤트 CPI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간 10시 30분 전후로 시장이 한바탕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일 시장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큰 변동성에 주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최소한 이런 곳엔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도 가져와 봤는데요. 불장과 함께했던 밈코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다 살다 트럼프를 테마로 한 트럼프 코인까지 나오게 되었었죠. 상장 직후에 엄청난 관심으로 수백 퍼센트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기 75달러를 넘어주기도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죠? 반의 반토막 이상이 난 1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의 목표가를 두고 이런 곳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첫날 같은 이런 곳에 물리신 분들은 이미 불장을 맞이하기도 전에 시즌 종료됩니다. 밈코인 투기는 정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2024년 작년에 밈코인 러그풀 사기 피해액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집계가 됐죠. 러그풀은 쉽게 말해서 코인 개발자가 코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척 하다가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모이면 유동성을 빼돌리는 사기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은어로는 이제 설거지라는 단어가 있죠.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단기간에 100배 수익 이런 광고들 있잖아요. 이런 걸 믿고 투자를 하시면 이제 벼락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러그풀이 밈코인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절대 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투기성 밈코인의 시대는 끝이 나고 역시 실물자산 토큰 RWA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RWA란 리얼월드 에셋의 줄임말입니다. 번역하자면 현실 세계 자산 정도가 되는데요. 부동산, 금, 채권과 같은 실물 자산들의 디지털화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한 채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굉장히 현실에서는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RWA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처럼 0.001채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자유롭게 소액으로 거래,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기술이자 장점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및 주식, 예술품이나 사치품 등을 토큰으로 변형을 해서 전 세계 누구나 쉽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져서 실시간으로 장부나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도 신뢰성을 더해줄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RWA랑 디파이를 함께 접목시키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관심 속에서 RWA 관련 코인들은 약세장 속에서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W 코인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체인링크라든지 만트라, 그 다음 온도파이낸스 이 정도가 있습니다. RWA 토큰 시장의 총 가치는 $350 이상인데 이 중 또 60% 이상이 이런 종목들의 강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RWA 코인들은 가격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그 중에서도 RWA 선두주자 온도파이낸스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관세빔에 대비해서 다른 알트들은 지금 신저가를 뚫고 있는 코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반면에 온도라든지 다른 코인들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죠. 실제로 관세빔 대비해서 50% 이상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도파이낸스는 트럼프 일가가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온도파이낸스에 관해서는 관련 기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온도 서밋이라는 온도파이낸스 코인 행사에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온도 코인을 매입하기도 했었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행사장에 나타나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과 온도파이낸스가 RWA 쿠나 협력까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번 협력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협력이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의 혁신의 결합을 의미하며 월드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수익과 전통금융자산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양사는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RWA죠. RWA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의 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RWA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꾸준하게 자산 보유자라든지 총익들이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나가는 실물자산 토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WA 코인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비트코인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비트코인 날봉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악재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비트코인은 굉장히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권 내에서 좀 지루하게 횡보를 하면서 많이 지루하죠. 이런 지루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고점 대비 한 12%밖에 안 떨어질 수 있던 이유는 그만큼 누군가가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는 뜻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날이 한참 남았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건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ETF 현물 보유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와 같은 초거대 자산 운용사들이나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초거대 은행, 바로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건데요. 미국 내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월가의 이런 대기업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보유를 늘려나간다는 것은 이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보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초거대 기관들의 매입 덕분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도 굉장히 방어적인 측면에서 도드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금이 강세를 보일 때 비트코인은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금의 가격 상승과 함께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인 미카엘 반데포프는 금이 강력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비트코인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 9만 부근이 이상적인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인 찰스 에드워드 역시 금이 강세를 보일 때 비트코인은 3에서 6개월 내에 더 큰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 다시 비트코인이 반등을 세게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코인 관련 커뮤니티들에서도 손절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 시즌 종료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3번의 상승장과 3번의 하락장을 겪어본 저로서는 항상 이럴 때 개미들이 손절하고 시즌 종료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공포를 항상 느낄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본인이 털리는 내용을 올리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제 유익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